안녕하십니까. 지금으로부터 세계 YMCA 역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YMCA의 근원과 그 사명을 밝혀내기 위해서 우리는 세계 최초의 YMCA인 런던 YMCA가 창설되기 여러 세기 전에 이른바 평신도성의 자각에서 시작된 YMCA 이전에 YMCA들의 시대가 있었다는 것을 의식해야 합니다. 어떤 학자는 16, 18세기에 이러한 선구적 YMCA들을 195개나 확인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 YMCA 이전의 YMCA 운동은 19세기에 들어오면서 구미 각처에서 선교협회 혹은 종교협회의 명칭 아래 활발히 움직이고 있었는데 이들의 목적이나 프로그램은 오늘날의 YMCA와 비슷했습니다. 런던의 YMCA도 이 큰 흐름의 한 갈래로서 그 뒤 세계적인 하나의 큰 운동체의 모체가 된 것입니다. 특별히 지금의 YMCA에 영향을 준 YMCA 이전의 YMCA들 중에 영국의 네스미스의 청년회를 들 수 있습니다. 그는 35세 이내의 청년들을 조직해서 도시 선교를 위해 노력했고 영국, 미국, 구라파들을 다니며 큰 영향을 끼친 에큐메니칼 정신을 가진 대선각자였습니다. 가장 비슷한 때 일어났고 경건주의 운동에 큰 영향을 받은 진젠도르프의 모라비아의 형제단과 웨슬리의 신성클럽은 그 뒤 제도교회로 변화됐으나 같은 흐름을 타고 태어난 YMCA 운동은 그 흐름에 다른 갈래들의 가세를 얻어 하나의 큰 평신도 운동체로 계속 발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개 단명했던 이들 선구적 YMCA의 특색은 모두가 만인사제의 정신에 투철했고 또한 선교의 정열과 기독교 일체의 소망을 지니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YMCA 이전의 YMCA들이 젊은이에게 끼친 감화, 그 다양한 프로그램, 그 선교회의 열기, 그 사회적 관심, 그 초교파적 비전, 이런 모든 것이 YMCA의 생명과 사명의 본질적 구성 요소가 되어 있음을 우리는 주목해야겠습니다. (1844년 6월 6일) 조지 윌리엄스는 12명의 동지들과 함께 런던의 히치코크 상점의 침실에 모여 포목상에 종사하는 젊은이들의 정신 상태의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하나의 협회를 만들었는데 이것이 최초의 YMCA입니다. 최초로 YMCA가 영국에서 태동할 때 이 운동은 농촌사회의 붕괴와 도시화 및 자본주의 사회 변천에 따라 농촌 출신 노동자들의 정신문화 및 경제 향상 운동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1843년부터 기도회를 가졌던 이들은 지도자의 자각으로서 이 모임을 시작하였는데 창설 회원의 세 사람씩이 각각 감리교회, 독립교회, 장로교회, 성공회에 속한 청소년들이었습니다. 그 당시 영국에는 YMCA가 탄생해야 할 기운이 성숙하고 있었습니다. 산업혁명으로 빚어진 사회의 암흑상과 더불어 그것의 문제성에 대한 자각이 점증해가고 있었고 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몸부림치는 사회였으며 특히 농촌으로부터 도시로 몰려온 젊은이들의 문제로 극도의 혼란을 빚고 있었습니다. YMCA 운동의 태동과 발생은 이와 같이 사회가 전통적인 가치체계와 질서가 붕괴되고 새로운 역사의 태동을 기다리는 위기의식 속에서 그것을 민감하게 받는 사람들, 즉 비전의 소유자의 결석으로 탄생했습니다. 이와 같은 운동 초창기의 비전과 운동 이념은 시대와 역사의 변천과 더불어 계속 점검되며 재해석함으로 운동의 젊음과 사명을 다짐하게 된 것입니다. 최초의 런던 청년회는 전자 안테나와도 같이 환경에 대하여 아주 민감했습니다. 런던 청년회는 시민의 생활 속에 깊숙이 파고들면서 자체의 프로그램 발전과 나라안 각처의 YMCA를 확장하는 일에 전심해서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초기의 프로그램은 성경 연구와 기도회를 위주로 했으나 점점 다양화돼서 인문, 자연, 종교에 관한 공개 강연, 대규모 화한 출판 사업, 도서관 시설 등으로 확대됐습니다. 그리고 대점포 중심이던 것이 드디어는 국내 각처에 청년회가 조직되면서부터는 전국 규모의 것으로 확대돼 갔습니다. 이러한 생명력을 지닌 운동이 국제적으로 큰 호응을 불러일으킨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때마침 사상 초유의 세계 대박람회가 1851년 런던에서 열리게 되었습니다. 런던 YMCA는 관람객들을 위해 강연회를 마련했으나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수백 명의 회원의 손으로 뿌려진 35만 2천 부의 소책자는 YMCA의 존재 의의를 전 세계에 알리는 주요한 구실을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YMCA 운동은 런던에서 윌리엄스와 쉬프턴 총무의 지도 아래, 제네바에서 적십자 창설자 듀낭의 지도 아래, 파리에서 베로와 코크의 지도 아래, 워싱턴에서 랭던과 스티븐스의 지도 아래 굉장한 성과를 거두었고, 이들을 모체로 구미 각국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이 당시 제네바, 파리, 암스테르담 등지의 YMCA 회원들은 비록 개인의 일로 여행하는 경우라도 방문지의 YMCA를 방문하면서 서로 격려하고 지원하는 등 같은 목적을 가지고 운동에 참여하는 운동체 상호 간에 서로 협력하고 지원하며 힘을 합하면서 굳은 유대 관계를 맺었습니다. 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비록 우리들이 어디에 산다 할지라도 우리 모두 다 하나 되자는 랭던의 경문을 구미의 산지에 있는 YMCA의 젊은이들의, 그렇지 않아도 일체감에 부풀어 있는 가슴에 불지르는 공감을 자아내어 차츰 저들의 운동의 에큐메니칼적, 국제적 의미를 자각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처럼 그 운동이 가지고 있는 목적을 달성하고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적 또는 국가적으로 굳게 결합하는 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발전하게 됐습니다. 이후에 파리 청년의 회장인 코크는 파리 YMCA를 중심으로 한 준비위원회를 구성했으며 1855년 3월 21일 대회 초청장이 발송됐고 8월 20일부터 24일까지 파리에서 대회가 열렸습니다. 당시 세계 곳곳의 300여 촌락과 도시에 흩어져 있는 성서 연구와 기도와 전도를 하기 위해서 조직된 작은 서클들을 함께 모이게 한 것인데, 그 당시 저들의 모임 명칭도 가지가지였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모두가 YMCA의 패턴을 따르게 되고 이름도 같게 또는 그 번역어로 통일하게 됐던 것입니다. 파리 대회는 그리스도의 교회 안에 하나의 범세계적 기독교 형제사회를 구현하고자 기도하고 땀 흘리던 젊은이들의 꿈의 실현이었습니다. 이 청년들이 에큐메니칼 운동의 전위 역할을 했습니다. 당시 이 대회에는 세계 338개의 YMCA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38개 YMCA에서 파송된 대표 99인이 참석했습니다. 미국 대표 스티븐스는 전 세계 기독교 청년회의 연맹체를 창설하자고 제안했는데 그것은 아무도 예기치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스티븐슨의 현장 초안을 수정한 모녀의 수정 초안은 만장일치로 표결하였고, 그리고 나서 자기를 수정해서 마지막 날 회의에서 발표케 했습니다. 그것이 파리 기준이고 세계 YMCA 연맹은 이렇게 해서 탄생한 것입니다. 1855년에 개최된 파리 대회가 처음으로 개최된 세계 대회라는 뜻도 크지만은 이 대회에서 파리 기준을 제정하고 이 기준에 의하여 상호 협력하고 지원하며 격려해서 세계적인 운동으로 강화했다는데 더 큰 의의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 파리 기준의 근본 원리는 그대로 19, 20세기의 모든 에큐메니칼 운동체의 고전적 원칙이 되었습니다. 즉, 이 원리는 1895년 세계 학생 기독교 연맹의 헌장 안에, 1898년은 세계 YWCA 연합회의 헌장 안에 나타났으며, 그 뒤에 신앙과 직제운동과 세계 교회 협의회의 기준이 되었던 것입니다. 1855년 조직된 YMCA 세계연맹은 인류 역사상 최초의 국제기구가 됐습니다. 공산당 조직도 국제기구이지만은 공산당 선언이 선포되기는 YMCA보다 4년 늦게 1848년에 있었고, 그것이 국제기구가 되기는 1955년에 조직된 YMCA 세계연맹보다 9년 후인 1864년에 있었습니다. 세계 YMCA 역사는 이를 크게 4시기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런던 YMCA 창설부터 1878년까지 형성기, 제네바 대회부터 1913년까지 확장기, 1913년에서 1945년까지 실현기, 1955년부터 주체성 재확립의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계 YMCA 운동의 분수령을 형성하는 1878년 제네바 대회는 YMCA 역사상 가장 중요한 대회의 하나였습니다. 이때의 YMCA는 이미 런던의 지도력만으로는 다를 수 없는 운동체로 성장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맹 자체의 사령탑의 존재 필요가 절실해서 이 대회는 연맹 이사회를 설치하고 그 초대 총무에 23세의 젊은이를 임명했습니다. 이 대회에서 가장 두드러진 것은 폭발적 발전을 보이고 있는 북미의 YMCA들의 강력한 영향력이었습니다. 특히 미국에서의 경이적인 기술적, 과학적 진보와 그 파도를 탄 YMCA의 두드러진 발전, 즉 큰 건물들과 유급 간사들의 대부대, 그리고 대학생, 철도 노무자, 농촌 및 도시인의 특수 요청에 수응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이 커다란 감명을 주었습니다. 이 놀라운 발전의 정신적 진원은 19세기의 대부흥사 무디에게 있었습니다. 구두장사였던 무디는 시카고 YMCA 간사로서 자신의 복음 전도 사업을 시작했고, 그 뒤 시카고 YMCA 회장에 취임했습니다. 세계연맹은 1888년을 전후하여 YMCA 운동이 유럽과 미주 이외 지역에 확대됨에 따라 그 시야를 넓히고 비로소 명실상부한 세계적 운동체의 구실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확장은 YMCA의 학생 사업의 형태하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기수는 두 사람의 학생부 간사 루터 위샤드와 조날 모트였습니다. 마운트 허먼에서 열린 세계 학생 수련회에서 소명의식을 받은 위시아드는 존 웨인의 메이커 등 독지가의 재정적 뒷받침을 얻어 세계의 대학생들을 상대로 하는 세계적 대전도 여행을 시작했는데, 그는 45개월 동안 지중해, 중동, 동남아시아, 극동 등지의 20개국에 있는 260개의 선교 기지를 방문해서 960명의 선교사들과 하느님 나라 확장을 의논했습니다. 한국 YMCA 운동도 미국 YMCA 대학생들의 선교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위샤드의 후임으로 학생부 간사에 취임한 사람이 모트입니다. 후에 세계를 자기의 교구로 삼게 이루고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그는 20세기의 사도 바울이라는 추앙을 받게 됐습니다. 모트는 YMCA 역사를 통해서 큰 구심점을 이루는 지도자로서 일제하에 한국 Y를 8번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이 모트의 지도하에 세계 학생 기독교 연맹이 생겨났고 국제 선교 연맹이 탄생했으며 마침내 에큐메니칼 운동의 본산인 세계 교회 협의회가 창설된 것입니다. 이와 같은 국제 기구의 모임들에 당시 한국 YMCA도 대표를 파견했습니다.
두 개의 세계 대전을 치르는 동안 YMCA는 현키 어려운 시련을 겪으면서도 놀라운 봉사의 저력을 과시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양 대전 중에 이룩한 전쟁 포로들을 위한 사업과 난민 구호 사업은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1955년에 파리 백년제는 YMCA 역사상 더할 수 없이 중대한 모임이었습니다. 지켜주심에 대한 감사와 더 잘 받들지 못했음에 대한 뉘우침과 앞으로의 100년을 내다보는 희망과 불안이 뒤엉켜 있는 대회였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대한 문제로 부각한 것도 파리 기준에 관한 것으로서 1969년 노팅엄 대회에서도 이 문제가 또다시 제기됐는데 1973년 캄팔라 대회에서 파리 기준은 또다시 재확인됐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은 오늘의 YMCA가 스스로 자기의 주체성을 확립하려는 몸부림을 단적으로 나타내는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날의 YMCA는 세계적으로 이것을 진지하게 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태를 보다 더 큰 일을 하시려는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믿고자 합니다. 그리고 세계 최초의 비정부 민간단체인 YMCA는 지금도 세계 각처에서 정부가 미치지 못하는 일의 분야에서 혹은 정부의 시책이 그릇된 데서 오는 사회적 모순과 갈등의 해소를 위해서 독자적이고 자유로운 보안 활동에 그 사회적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현재 YMCA는 세계 90개국에 모두 2,300만 명의 회원, 66만 명의 자원 지도자, 2만 명의 전문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